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밤새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반쯤에 갑자기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자, 그러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2시간 반 2시간 40분 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거의 종료됐는데,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야당은 그동안 입에 꺼내기를 좀 꺼려했던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으면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마당이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하야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그 상황도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젯밤에, 그러니까 10시 반 이제 막 언론에서 속보가 떴을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렸길래 제가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언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상계엄, 이 폭탄주 돌리다가 술 챘나 보네, 그리고 진짜 정신병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남기고 급하게 이제 단톡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녹화를 해서 제 채널에 이렇게 올리고, 자, 상황을 이렇게 바로바로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할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상황을 올렸는데요. 처음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속보 기사, 그 다음에 곧이어 나온 한동훈 여당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맞겠다는 기사,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 올렸고요. 그 다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여기 이제 밤 11시부로 내려졌으니까 곧바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여당 대표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 상당히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글을 올리니까 이 기자 빨간물이 철철 흐르는구나, 이 사람 정체성이 뭐냐, 실망이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 상황을 빨리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올린 거지 저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의견도 곧바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계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나 내란, 우리 헌법에서는 사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 같은 국가 최고 비상시에 질서를 잡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하는 권한이지, 이게 평시에 국정이 안 풀린다고 해서 발동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올렸죠. 그리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엄청난 일을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밤 10시 반에 느닷없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른바 포고령에는 전시보다 더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 잔뜩 나열돼 있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가 2시간 40여 분 만에 즉시 계엄 해제를 가결했지만 이른바 선진국 소리를 듣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에서 아무런 중간 완충 장치 없이 곧바로 국가 최고 권력을 잡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극구 반대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려가 현실이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의료사태나 동해가스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걸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왔었지, 이런 식으로 친위 구테타를 기획해서 자기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고 시도할 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8단 9단 평론가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한번 보시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지금 전시 체제보다 더 심각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아주 막 어마무시한 살벌한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료 사태를 지금이라도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되는데 그 자존심 살리기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고 이제 의료 파트는 정해진 수순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게 무슨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뭐 전시체제보다 더 살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언론 출판 다 통제를 받아야 되죠. 심지어 이 직업 선택의 자유도 다 박탈당하죠. 의료인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벌써 이게 1년 가까이 전공의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공의들이 다른 데 지금 취업을 해 있고 뭐 다른 개인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군대 준비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강제 복귀하라, 이런 발상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요 문맥상 흐름을 보면은 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야당이 이렇게 안중도 없이 국정을 마비하고 있다. 입법 독재다. 그러놓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했으니까 이 반국가 세력의 상당 부분이 야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일거에 척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야당 인사들 상당수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소린데, 아무리 이재명이가 믿다고 해도 이런 식의 정적을 감옥에 집어넣는 걸 찬성할 국민이 어디 있고 이걸 합법적인 법적 절차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그리고 어떤 뭐 무장 세력이나 반란 세력에 의해서 자유헌정 질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아니,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노무현이고 김대중이라면서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 반국가 세력은 뭔가요? 기준이 뭐죠? 이 반국가 세력의 좌파들인가요?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숨어서 활동하는 간첩들인가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죠?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하려고 하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도는 했잖아요.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역사 교과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작용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합법적 절차로 제대로 돌리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에 대해서 법적인 단죄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반역적 이적적 행위를 했습니까? 문재인이 이 작용화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서 누구를 때려잡겠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승만 박정희로 대변되는 산업화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건국의 정통성, 이런 걸 확립하는 일부터 세우는 게 문제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노무현, 김대중 존경한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뭐 누구를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민주당 의원들 몇 명 잡아넣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 영웅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뭐 지금 대통령 실장 수석 비서관 저는 사의 표명한다는데 이거 쪽팔려서 못하죠. 실장이든 비서관이든 이 밑에서 쪽팔려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얼굴 보니까 술도 한 잔 건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내란죄 고발 탄핵 추진한다. 이제는 이렇게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국회가 열리는 것을 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내란죄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도 그게 잘못됐다,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명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여기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했다. 국무위원 대다수는 반대했다. 국무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이렇게 똥꼬집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지금 의료 사태만 해도 초과 사망자가 연말까지 5,000명이 지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응급실에 못 가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떤 잘못되는 통계는 다 뺀 거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그 상급 병원에서 통계에 잡히는 그 초과 사망자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이렇게 죽고 있고, 내년도에 전 의료계가 다 파탄나게 생겼는데
이 혼자 지금 그게 의료개혁이라면서 이렇게 이 멀쩡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길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나요?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한 해 의대 정원의 65%를 늘려놓으면은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뭐 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늘 지난 대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겁을 먹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끌어내리면 되지, 잘못하면. 제대로 된 우파 지도자를 내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그렇게 우파적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보수를 잇겠다, 보수를 재건하겠다? 아니, 본인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 그러고 김대중 노무현을 가장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보수 정권이라면서 보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당시 대선 당시에도 예를 들었던 게 집안에 가장이 동네 깡패한테 맞아 죽었는데 이 집 식구들이 가장이 없다고 해서 그 깡패 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깡패 보고 자기 집에 가장이 좀 돼달라고 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우파가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끌어내려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제대로 된 우파 지도자를 발굴하고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면 끌어내리면 되죠. 뭘 그렇게 겁을 먹어요? 지금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을 도리어 정치적으로 이제 살려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이제 선고 한 번만 더 유죄 받으면 거의 99% 유죄가 나올 상황에서 이런 깽판을 쳐놨으니 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일단 방송 마치겠습니다.